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KSNU 진로특강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생물자원학과에서 비주얼과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권봉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출연자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많은 우리 학생입니다. 먼저 군산여고 1학년 정재원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여고 1학년 정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 우리 과를 대표하는 과를 대표해서 굉장히 떨고 있는데 떨 필요는 없어요. 이어서 우리 재학생을 대표해서 해양생물자원학과 3학년 우리 이승현 학생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양생물자원학과 학교장 이승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본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곧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무원 임용 예정이신 우리 유재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 졸업한 해양생물자원학과 17학번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진로 특강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 혼자 떠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부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2부는 다른 우리 학부모님하고 또 졸업생 같이 할 건데요. 오늘 질문은 대부분은 우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라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 상대로 우리 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질문을 올린 것들을 우리 정재원 학생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먼저 학과 이름이 해양생물자원학과인데 자원의 의미와 어떤 과인지 한마디로 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원, 저도 들어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자원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 정재원 학생이 저한테 답을 줬어요. 한마디로 따봉 그래요. 따봉. 따봉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또 이렇게 교수님답게 사전적 의미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생물자원학과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해양. 해양은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 자체는 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생물. 여러 가지 화학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생물이 주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생물 자체도 공부를 하지만 그 생물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해양생물자원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질문을 하실까요? 해양생물자원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공부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공부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네요. 머리가 아픈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 생물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또 기초적인 수학도 조금 공부를 좀 해야겠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영어가 기초이 돼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해양 생물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이제 입학하시게 되면 1학년 때부터 해양학이라든가 수산생물학이라든가 영어 그리고 교양 쪽으로 교양도 하고 또 화학 분야도 다 차근차근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다른 전공, 다른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일부는 준비하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물에 관심이 없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이 학과를 지원해도 될까요? 이 질문 제가 원래 제하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유재원 우리 네. 님 해양 생물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과에 오셨나요? 네, 제가 회와 초밥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현 학생은 어때? 해양 생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과에 지내게 네, 저는 됐나요? 생물들도 관심이 있고 그 네. 둘러싼 환경들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너무 좀 교과서적인 답을 준비하셨. 진짠데. 네, 좋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이승현 학생이 얘기했듯이 우리 과는 생물만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생물과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환경까지도 같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생물보다는 환경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학생들 중에는 생물보다는 내가 좀 다른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 와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학생들을 같이 품고 공부하는 곳이 우리 과다.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뿐이네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러면 해양생물자원학과 졸업 후 학생들은 주로 어느 기관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어떤 진로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우리 유재원 학생 졸업생 대표해서 한번 질문 답을 해보실까요? 일단 뭐 저희 선배나 동기나 뭐 후배들의 뭐 희망사항을 한번 보자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좀 힘을 쏟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원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 이를테면 뭐 해양생물자원관, 뭐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그 외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공무원 이런 데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관련 분야에 이제 많은 전문 우리 해양 환경 관련된 전문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취업 얘기 조금 더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우리는 취업 걱정은 없는 과가 바로 해양생물자원학과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어서 해주실까요? 해양수산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데 해양생물자원학과 출신 중에 공무원이 많은가요? 네, 일단 뭐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요. 네,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해양수산직 공무원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된 분도 계시고요. 저희 선배도 여러 계시고 후배들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학과 커리큘럼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직 공무원 이제 시험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되었던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가산점도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 학과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매년 우리 과 출신 중에 한 2명에서 3명이 매년 우리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이제 또 합격하신 우리 또 유재원 학생이 졸업생이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훨씬 더 또 이렇게 생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디로 와야 된다? 해양생물자원학과.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해양생물학과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저희 과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과 과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어류학, 그리고 수족관 생태학. 뭐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아쿠아리스트를 하려면 꼭 필요한 이렇게 뭐 지식이나 뭐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뭐 선배나 동기 중에서도 아쿠아리스트가 되신 분도 있고요. 지금도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 과에 매년 주요 아쿠아리움들 있잖아요. 뭐 롯데라든가 우리 저기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런 데서 취업 의뢰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취업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아쿠아리스트 하면은 또 중요한 게 뭐죠? 다이빙, 뭐죠? 이렇게 스쿠버 이런 다이빙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 저희 과에 연결되는 해양생물교육센터에서 잠수 기능사 자격도 딸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유재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리스트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해양생물자원학과. 우리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걱정이 되네요.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정원을 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그 다음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또 해보시죠. 네. 네, 해양생물자원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고 어떤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나요? 네, 해양생물자원학과는 저희가 해양생물에 관련된 모든 걸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론도 보면은 아주 작은 미세조류부터 해서 그다음에 해조류, 그리고 어류, 그리고 우리 저서동물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생물을 공부하고 있고요. 해양생물 자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안에 어떤 유용한 물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내는 연구도 하고 있고 해양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에까지 다양한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해줄까요? 해양생물학과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네, 이건 이승현 학생이 실제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보실까요? 지금껏 제가 받았던 실험 수업이나 실습 수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조류 분류학에서는 직접 해조류 샘플들을 가지고 표본을 만들고 걔네들을 비교해서 어떤 종인지 직접 분류를 해보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저서동물 실험에서는 직접 뻘에 나가가지고 저서동물들을 직접 채집해온 다음에 포르말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인지 찾아내는 종 해가지고 다양한 종들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해양생물 자원학과를 다니며 취업을 위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는 재밌게 설명하려고 재밌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조교님이 써주신 대로 읽어야겠습니다. 수산양식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등의 자격증을 주로 취득하고 있고 전공 교과목 연계 및 실험 수업 수강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해양환경기사 우리 작업형 시험이 있어요. 실제로 실험하는 것들을 저희 군산대학교에서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공부한 그곳에서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졸업생들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 기사 적어도 최소한 해양환경 기사는 하나 정도 이렇게 탁 가지고 졸업을 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과거나 문과 학생이 진학한다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희 학과는 일반 생물학이나 일반 화학 같은 기초 교양들이나 아니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전공인 해양학개론을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습득하고 그다음 전공 2학년, 3학년 수업들을 바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를 진학하기 전에 생물이랑 그리고 지구과학들을 먼저 공부하면은 1, 2학년 때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이제 화학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학과와 관련 있는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네, 또 어려운 또 점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점수 얘기하면 우리 쪼그라들잖아요. 우리가 쪼그라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점수가 어느 정도 점 이상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이제 우리 군산대학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군산대학교가 세계 유수 대학과 이렇게 학술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직접 가서 외국 대학에 가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어학연수로 갈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 어학 성적보다 먼저가 되는 게 뭐냐면 학과 성적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를 기본적으로 학과 성적이 좋아야 그래도 내가 또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학 성적은 일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그 대학 외국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실제로 가서 학점도 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우선 학과 공부. 두 번째는 그 어학. 뭐 영어라고 딱 특정 짓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다른 대학들도 많이 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또 옛날에는 진짜 선진국 뭐 미국 뭐 이렇게만 갔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대학들이 군산대학교 해외 협정 교류가 맺어져 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학과에서만 특별히 주는 장학금이 있나요? 역시 중요한 건 우리 기승전 머니죠. 이거 우리 과만 특별하다고 내세울만한 건 없지만 우리 군산대학교 전체적으로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장학금 없이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 나온 학생은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모두 받는다. 우리 유재원 학생 어떤 장학금 받으셨나요? 당연히 성적우수 장학금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성현 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 네, 좋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 장학제도가 잘 돼 있고, 또한, 우리가 장학금 이외에도 특별한 기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실험실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각종 연구에 참여를 하게 돼요.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를 참여하면서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장학금을 개인적이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주시는 것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돈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과가 어디다? 해양생물 자원학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해양생물 자원학과의 학생들 간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거는 우리 이승현 학생부터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때요? MT나 체육대회들을 통해 가지고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이것저것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밥도 자주 먹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게 지낼 걸 보면 저희 과 학생들이 특히 어떤 행사, 아까 뭐 체육대라든가 MT라든가 보면은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디프리를 가잖아요. 우리 디프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를 안 갑니다. 그만큼
학과에 대한 열정도 많고 또 그만큼 또 교수님들도 학생들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도 열정적이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도 열정적이어서 우리 과는 지금 펄펄 끓어요. 그래서 24시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그 열정을 식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에 있는 과가 우리 해양생물자원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군산대학교의 해양과학대 시설은 좋은가요? 네, 진짜 좋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학생들이 이제 연구실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구실에는 이제 저희가 차비로는 살 수 없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기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연구실을 넘어서 공동실험 실습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엔 더 좋고 더 비싼 기계들을 쓸 수 있고 이제 그 외에도 해양대라는 특성에 맞게 양어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직접 키우고 있는 물고기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자주 볼 수 없는 대형 장어라든지 이런 종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 입학하면 실험실 생활도 할 수 있나요? 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실험실인데 저희 학과가 해양생물자원학과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조류 실험실, 이제 수질 연구하는 분과 이제 추출물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어류학, 그리고 유전학 좀 다양하게 되게 많은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또 교수님들 빼놓으시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제가 우리 홈페이지 공식 명칭 써왔어요. 어류학 연구실, 해양천연물 화학연구실, 해조류 생태학 연구실, 어류 유전공학 연구실, 해양생물 생태학 연구실, 미세조류 생물공학 연구실, 원생생물 생태학 연구실, 해양수질환경 연구실. 좀 발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이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긴 한데 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해보실까요? 교수님과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간의 교류는 자주 있는 편인가요? 네.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는 의무적으로 최소 한 학기에 2회 이상 우리가 상담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이제 교수님 연구실은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또 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만 지도교수 아니라고 해도 수업 듣는 중에 교수님께 궁금한 거 또 이렇게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우리 뒤풀이 여러 이제 행사에 뒤풀이 또 우리를 자리에 가면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서로 뭐 예를 들면 어느 해 취업 자리가 났다는데 어디 가볼래?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야에 누가 이렇게 오는데 또 해볼래? 이렇게 계속 교류하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부모님들과의 교류의 시간은 없어요. 우리 2부에서 나올 답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학과 차원에서 내년에 제가 학과장이 내정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제가 학과장인데 학과장이 취임하면 우리 부모님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우리 조교님 잘하고 계시죠? 하실 거죠? 네,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게 조교님 일이 늘어나서 제 마음대로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이 먼저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1시간 동안 거의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정재원 학생. 네, 그럼 이제 해양생물자원학과에 관심이 막 생겼나요?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1부를 마치기 앞서서 우리 마친 소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해 보는데. 네, 오랜만에 우리 해양생물자원학과 식구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시 입학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대학원이라는 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승현 학생을 대표해서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회장으로서 우리 과에 대해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풀어가니까 더 우리 과에 대한 애정이 솟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수고하셨고요. 더운데 이렇게 이상 우리 진로 특강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SNU 진료특강 해양생물자원학과 편입니다. 또 2부도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대국민 설문조사, 특별히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이런 걸 저희가 질문을 뽑았는데 그 대표해서 질문해 주실 지곡동에 서신 우리 항운숙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학부모 대표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도 수험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실제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았고,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야 될지도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고 또 이렇게 교수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일부와 마찬가지로 졸업생 대표로 조금 연식이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대학교 해양환경영향평가연구단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윤소준 박사님 소개합니다. 잠시 소개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생물자원학과의 전신 해양생물공학과 공구학번 출신 윤서준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공구학번으로 군산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해양환경영향평가연구단에서 박사학위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황은숙님께서 좀 질문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저희 아이가 해양생물자원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해양생물자원학과가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학과인지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해양생물자원학과는 이런 학과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해양생물자원학과 그야말로 우리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럼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해양생물 분야는 제 연구 분야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조 연구인데요. 이제 구조라는 게 어떤 생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많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는 미세조류, 뭐 해조류, 뭐 또 어류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학부에서도 유형생물, 무형동물, 뭐 유형생물 또한 이제 그 저소동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해양생물 이제 기능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이라고 하면은 해양생물이 얼마만큼 많이 잘 자라는지 또 얼마만큼 더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을 몸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준공학 분야 그리고 해양천연물 화학 분야에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 생태계 건강성 연구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뭐냐면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다의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족조라든가 또 해양 오염, 또 해양 수질 환경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 학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생물, 그 다양한 환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저희는 현재는 지금 8분의 교수님,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큰 과인데요. 8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연구도 하시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답 못 해드렸는데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분야인데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는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 그 취업률이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이게 확실히 부모님들은 이제 취업률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윤소준 박사님께서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그래도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해양생물자원학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전국에 이제 해양 쪽, 수산 쪽 이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관련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생물자원학과를 나오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 해양생물자원학과를 졸업을 하면 그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어느 기관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학과 졸업생들을 이제 쭉 통계를 보면 우선은 상당수 학생들이 공공기관, 해양 관련된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그리고 또 해양조사원 뭐 등등 또 관련된 연구기관에도 참여하고 있고 취업하였고 또 이제 관련된 공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양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그리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우리 해양과 환경대와 관련된 공공기관 많이 취직하고 있고요. 또
또 상당수 학생들은 해양 환경 관련된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요직에도 이제 진출하고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 수산직 공무원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또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연간 한 저희과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2명 내지 3명 학생들이 취업 이제 공무원으로 수산직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저희과 졸업생이 모 지방자치단체에, 이건 이제 뒷얘기긴 한데 뭐 수석 합격을 했다. 이건 공식 발표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뒤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도 저희가 공공기관 또 전문 기업 또한 이렇게 수산직 공무원에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생물자원학과에 그러면 입학한 후 학생들이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 자퇴를 하거나 전과하는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혹시 타과에서 이렇게 전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지. 네,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기껏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제 학생들은 해양 생물 또 해양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전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퇴율이라든가 이게 좀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년에 뭐 1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저 반대로 또 다른 타과에 공부하다가 또 해양생물자원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재학률은 나간 학생 1명, 들어온 학생 뭐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편입 질문도 있었는데요. 편입도 다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 중에 해양생물자원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도 1년에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3학년 편입해서 3학년 수업하다 보면 한 2명 정도 학생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토익, 토플 등 그런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학과가 관련 있는 그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 등 이런 곳에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립군산대학교 전체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군산대학교에는 국제교류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유수 대학과 이제 학술 협정 교류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교환학생 받기도 하고, 또 어학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찾아봤어요. 이제 홈페이지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국제교류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 성적과 파견 대상 국가,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을 가겠다, 그럼 영어, 예를 들면 일본을 가겠다, 그럼 일본어, 사용 언어에 대한 어학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학과 공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그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강의를 들으려면 언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일정한 점수 이기면 토익은 몇 점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학연수생 자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연수생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얼마나 학점이 중요한가라고 봤더니 가로치고 가로 닫고 가로치고 누적 평점 평균 2.5. 막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견 대상 국가의 사용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학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학생이 많을 경우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대가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G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국내에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방학 중에 한 열흘 정도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어떤 국가에 가서 기관이나 또 뭐 이런 회사에 기업에 가서 체험하고 오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 과도 이제 거기에 지원해서 이제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뭐 대학생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그 진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저희도 군산대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매 학기당 2회 이상 지도교수님하고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1학년이나 2학년은 주로 이제 학교생활 적응이라든가 이제 학업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3, 4학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취업을 위주로 이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저희 과 교수님들이 이거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 기관들하고도 관계도 또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업들하고도 교류하고 계시고 뭐 정부, 뭐 지방 자치단체 교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관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어떤 졸업생이 필요하다. 그럼 또 이렇게 추천해서 또 그 시험 치르게 하고 또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분야로 공부를 했으면 그 학생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하자면 채용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딱딱하게 뭐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실험실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또 과외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거를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과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또 취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까 우리 윤소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처럼 우리는 그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나요, 윤소진 박사님? 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해양환경 기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되게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공공기관에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인턴십을 보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기관에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는 걱정 없는 학과가 바로 해양생물자원학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과를 보내면 아이 취업 걱정은 없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학과에서는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그런 인적 교류를 잘 하고 계신지.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2번 이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 3월에 입학하면 3월에 바로 다 이제 같이 만나는 미팅의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 끝나면 한 번 더 불러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과 학생들은 이게 이런 학과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행사가 있으면 그 뒤풀이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윤소진 박사님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저도 학과 행사에 많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연구실 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또 연계된 프로그램인데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졸업 논문은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학과 특성상 이론적인 것보다 실험 실습 위주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학과 연구실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교수님하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솔직히 지금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이셨는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군 휴학할 때 도장 받으러 한번 갔던 기억을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학교 보내시면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이제 대학교에 보낼 때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뭘 배우고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 그 대학교도 그 학부모님과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를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네. 네, 좀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이제 뜨끔하긴 한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대학을 보니까 매년 신입생 학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시설도 그게 한번 견학도 하고 실제 이제 교수님도 만나고 회의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제가 학과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내주시면 아니 안 보내셔도 제가 그거는 제안해 주신 대로 학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조교님께서 째려보고 계시는데 조교님 준비해도 될까요? 네, 조교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다른 과에서도 막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참 좋은 거죠, 뭐. 네, 네. 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저희 과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와 제 이제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해줘도 됐고, 전화 제가 바빠서 못 받는 경우는 조교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63-469-4593, 4593 제 전화번호고 4591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거 궁금증이 어른도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더운 날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윤소준 박사님 우리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졸업생으로서 한 예. 말씀 마무리 해주실까요? 근데 지금 보시고. 네.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시 학과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이제 막 입학하셔가지고 학과에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해양이라는 분야는 되게 과거에도 이제 항상 미래가 밝다고 얘기했지만 점점점 이제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이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 미래에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신다면은 학과 졸업 이후에 취업하시는 것도 추천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교수님들과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KS뉴 진로특강 해양생물자원학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